빛과 어둠은 공존한다. 화려한 도시 뒤에는 수많은 폐허가 있다. (250만의) 대도시는 매일 2천여 톤에 이르는 쓰레기를 토해낸다. 도시가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쓰레기 더미는 버려진 땅에 묻히고 잊혀진다. 도시의 섬으로 변해버린 이 버려진 땅에도 생명체는 살고 있는 것일까? 금호강과 낙동강이 만나 앞드락을 이루고 아름다운 숲이 병풍처럼 감싼다. 개구리 소년들이 개구리를 잡으러 떠났다 실종된 와룡산. 황금의 땅인 그곳에 10년 전 혐오 시설이 들어섰고 잊혀졌다. 잊혀졌던 그곳이 다시 등장한 것은 화려한 신흥주거단지의 탄생과 함께였다. 대구시 달성군 방천리 421번지. 18만 평의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은 이제 고립된 도시의 섬으로 변해버렸다. 앞으로는 금호강이 가로막고 있고 아파트 숲과 고속도로가 좌우를 틀어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매일 4톤 트럭 600여 대가 쓰레기를 쏟아낸다. 음식물 찌꺼기, 부서진 가구 등 온갖 생활 쓰레기가 주류를 이루고 악취와 메탄가스가 생명체에게 절망의 땅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버려진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아들었고 어쩔 수 없이 갇혀버린 생명체들이 도시의 배설물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 (4월) 꽃망울을 터뜨린 유채꽃. 매립장 밖은 봄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1년 내내 쓰레기의 폐열로 불타오르는 매립장은 계절감을 상실한 지 오래다. 봄의 기운을 맞는 것은 숨어있는 생명체들이다. 적응력이 뛰어난 꿩. 성질 급한 놈들이 제일 먼저 나섰다. 사랑을 나누고 새끼를 낳을 때다. 매립장 언덕에 외로이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그 밑에서 둥지가 발견됐다. 회백색과 갈색 반점이 있는 4개의 알. 메스의 둥지다. 며칠 뒤 새끼들이 태어났다.
새끼들이 태어나 날아오르기까지는 13일. 멧새의 먹이는 겨울 풀씨와 여름 유충. 암수는 부지런히 메뚜기 등 먹이를 물어다주고 배설물을 치워낸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보기까지 일주일이 걸리는 멧새. 불과 3일 된 이놈들은 소리에 의지해 어미의 먹이를 기다린다. 매립이 시작된 지 10년. 외가리와 소쩍새, 꾀꼬리와 찌르레기가 살고 있던 땅에는 10만 톤의 쓰레기가 묻혔다. 사람의 출입이 없었던 자연의 풍요로운 공간. 매립장이 건설된 것도 저항이 없다는 개발의 편의성 때문이었다. 도시에서 이곳으로 모여드는 것은 쓰레기뿐만이 아니다. 주택의 처마와 전신주 등 인간의 거주지에 적응해 살아왔던 도시성 조류 까치. 까치가 쓰레기들과 함께 이곳에 모여들고 있다. 흘러내린 쓰레기나 매립된 것을 파내 먹는다. 손쉽게 입맛을 바꿔 인간이 먹다 남긴 온갖 썩은 음식물까지 먹으며 생존해온 놈들에게 이것은 풍부한 먹이밭이다. 인간의 거주지가 확대되는 도시화 속에서 사람을 따라 서식하는 도시성 조류가 된 것은 까마귀 또한 마찬가지. 까치의 영역을 맴돌며 먹을 것을 찾던 까마귀가 공격을 당한다. 집단을 이루어 사는 까치들이 침입자에 대한 집단 공격에 나섰다. 맹렬히 까마귀의 꽁지를 쪼은다.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좀처럼 떠나지 않고 자신의 영역에 배타적인 까치들. 놈들은 마침내 까마귀를 몰아냈다. 낮 쓰레기 매립장의 점령자는 그들 까치였다. 오후 6시, 매립장의 철문이 닫히면 이곳은 정적에 잠긴다. 매립장엔 두 개의 시간이 존재한다. 인간의 시간과 자연의 시간. 그 경계선인 오후 6시, 몸을 숨긴 취재팀 앞에 나타난 것은 낮 동안 한두 마리에 불과했던 고양이들이었다. 놈들의 세력 싸움. 먹이를 찾아 슬금슬금 돌아다니던 노란 고양이에 대해 검은 고양이는 대응할 틈새 없이 일격에 처치한다. 영역 싸움이 벌어진 곳은 산 언덕이었다. 놈들은 6시가 지나자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주로 주택가나 산 아래 사는 집고양이와 도둑고양이들. 산에서 산다는 것은 일정 정도 야생화가 진행된 들고양이라는 증거다. 석 달 동안 관찰된 매립장의 들고양이들은 약 150마리 정도. 크게 호랑이 줄무늬와 점박이들로 나누어진다. 놈들은 마치 인간에 익숙한 듯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먹잇감을 찾아 나선 놈의 뒤를 쫓아갔다. 들고양이의 경우 먹이가 풍부하면 싸우지 않는 야생동물들의 일반적인 습성을 지닌다. 들고양이들의 영역 싸움, 그것은 먹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 숲속에서 멧새 새끼들의 잡아먹힌 흔적이 발견됐다.
이틀 후면 비행 연습을 시작했을 4마리의 새끼들. 현장에서 고양이 털이 발견됐다. 와룡산 매립장에 어둠이 깃드는 것은 밤 9시. 불의 향연이 칠흑같이 어두운 매립장을 성역처럼 둘러싼다. 타오르는 쓰레기의 메탄 가스들이다. 밤 11시가 지나자 쓰레기 매립장에서 작은 움직임이 감지됐다. 산에서 내려와 시간이 지날수록 아래로 움직여온 들고양이들이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먹이를 먹지 않는 야생 들고양이의 습성. 11시, 으슥한 매립장은 놈들의 포식 장소였다. 생후 6개월이 안 되는 새끼 고양이들도 자주 발견됐다. 매립장을 터전으로 번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까치와 고양이 등 쓰레기를 따라 이동한 도시성 동물들의 생태를 관찰하던 취재팀에게 익숙하지 않은 생물체가 등장했다. 새벽 2시, 고양이들의 활동이 둔감해질 때였다. 너구리였다. 너구리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내려와 먹이를 찾고 있었다. 들쥐 등을 잡아먹는 너구리의 식성. 놈이 찾은 것은 쓰레기 속의 닭머리였다. 현장에서 관찰된 너구리는 암수 한 쌍이었다.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에는 야생화된 도시 동물과 야생의 동물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인가? 너구리가 내려온 매립장 주변 언덕을 살피던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체가 포착됐다. 불과 10m 앞, 고라니 암놈이었다. 낮은 관목림에 숨어 가시나무 이슬을 핥던 고라니는 빛에 놀라 얼어붙은 듯 도망조차 가지 못했다. 암놈에 이어 순놈 또한 발견됐다. 고라니는 송곳니가 발달, 특히 수컷의 경우 오음이라 불리는 송곳니가 길게 자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동물과 본래의 야생동물들 사이에는 매립장이라는 인공적인 공간에 적응하며 만들어진 엄격한 규칙이 있다. 초식성 동물인 고라니가 영역의 원칙을 깨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이곳에서 이런 동물들이 발견되는 이유는 고립된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고, 둘째, 매립장의 먹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셋째, 매립장의 물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너구리가 발견됐다. 너구리는 무려 7, 8분 동안이나 저수지 물가를 돌아다니며 물을 먹고 있었다. 매립장의 동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는 두 군데로 추측된다. 맨 아래쪽 너구리가 나타난 저수지. 그리고 매립장과 가까운 자연의 개천이다.
그 밖에 물을 정화하는 저류조가 있지만 정화 불능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너구리의 물 먹는 모습이 목격된 저수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에 들어갔다. 저수지의 매립장을 먹이밭으로 점령하고 있는 도시성 동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현장 조사 결과 야생동물들의 발자국도 발견됐다. 이건 고라니 발자국. 그래서 산에 살던 고라니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물을 먹고 저 위에서 쉬고 있는 장소죠. 여기. 물을 먹는 장소죠. 보면은 발자국으로 봐서는 끝이 이쪽도 향하고 저쪽도 향으로 봐서는 여기서 물을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한 장소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라니의 발자국이 양방향으로 깊이 패여 있다. 고라니가 오가며 물을 먹고 휴식한 흔적이다. 이곳 저수지는 도시동물과 야생동물의 공동 영역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며칠 뒤 오후 4시 저수지에서 고라니의 모습이 잡혔다. 고라니는 물을 좋아하는 동물. 하루에 보통 2번씩 물가에서 물을 먹고 헤엄치기를 즐긴다. 쓰레기 매립장보다 더 아래쪽에 위치한 저수지. 매립장으로 내려오지 않는 고라니가 이곳을 찾는다는 것은 와룡산이 놈들의 고향임을 의미한다. 결국엔 이게 쓰레기 매립장 이 위치가 결국엔 하나의 어떤 계곡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원도 그냥 이제 비가 온다거나 하면 이제 결국엔 물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동물은 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아마 이제 이 근처에 살던 뭐 너구리나 노루, 뭐 고라니 이제 그런 녀석들은 다 이 주변을 아마 주요한 장소로 이용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과정에서도 이제 현재까지도 일단 이 와룡산 이쪽 그 기슭 쪽에 서식하는 녀석들은 결국엔 이 가운데를 이제 중요한 터전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죠. 이제 나무 대신 물을 품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와룡산을 채운다. 때문에 비가 온 지 불과 며칠 뒤면 물은 말라버리곤 했다. 말라붙은 물은 그나마 고여 썩어가고 있었다. 도령령의 알은 부화되지 못한 채 죽어버렸다. 걸레 위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매립장에서 날아온 쓰레기와 원인 모를 기름, 바퀴벌레가 들끓는 이곳의 물은 육안으로도 심각해 보였다. 와룡산의 쓰레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복토, 즉 땅에 파묻고 침실수를 막기 위해 단계별로 차수막을 설치하는 위생 매립을 시작한 지 10년. 이전엔 소각해버리는 단순 매립 방식이었다. 고라니와 너구리가 먹는 물은 과연 안전할 것인가? 저수지와 개천의 물을 채취해서 분석해보았다. 가장 심각한 것은 동물들이 자주 찾는 저수지, 불쾌한 맛과 냄새를 만드는 철과 유전자 이상 등을 일으키는 중금속들이 다량 검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죽어버린 물이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있는 물들을 유독결합 플라즈마 원자 방출 분광법으로 분석해본 결과 알루미늄, 망간, 철 등이 다량 검출되는 걸로 분석되어졌으며, 이러한 원소들은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상에서 규제하고 있는 항목들로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해발 200m 이상의 숲과 그 사이를 흘렀던 계곡. 와령산에서 살아온 고라니와 너구리. 놈들은 왜 매립장으로 변해버린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와령산은 건강한 야생의 생태계와 이어진 놈들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령산은 아파트와 경부선 철도, 고속도로 등으로 사지가 끊겼다. 사람들의 접근을 막은 채 물과 둥지를 품어 야생동물들을 잉태했던 와령산의 자궁은 도련해져 쓰레기로 채워졌다. 자연적 요건이 아닌 인공적인 요건들, 철도 같은 게 이 매립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철도가 들어섰고 그 주위를 깎아서 또 도로가 생겼고 그다음에 전적으로 생긴 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여건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 번식하고 그다음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갇혀버린 인공적인 공간 와룡산 매립장. 그곳에서 야생동물 너구리와 고라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광범위한 영역 활동을 하는 너구리의 하루 일과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텔리메트리, 즉 무선 추적이 필요하다. 잠깐만. 그러면 랜턴 불을 좀. 자, 잠시만. 너구리는 야행성 동물. 취재팀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뒤 너구리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새벽 시간에 맞춰 생포에 나섰다. 너구리 순놈이 생포됐다. 너구리의 목에 매단 것은 전파 발신기. 반경 500m, 즉 1km 안에서의 신호를 예민하게 포착할 수 있다. 이 신호를 분석, 너구리의 위치와 이동로를 추적해내는 것.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너구리는 쥐, 뱀, 개구리에서 고구마까지 먹이로 삼는 잡식성 동물이다. 50cm가 조금 넘는 놈의 땅딸막한 몸과 다리는 굴속 생활을 하기에 적합하다. 초기의 전파는 너구리가 매립장에서 멀리 도주하고 있음을 전해왔다. 추적을 위한 생포로 긴장에 빠졌던 것. 너구리가 제 리듬을 찾은 것은 3일 후였다. 두 달 동안에 이루어진 짧은 실험 기간으로 추적의 한계는 있었지만 2시간마다 무선 추적을 시도한 결과 잠자리와 이동로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이 있음이 발견됐다. 너구리는 와룡산에 잠자리를 두고 물과 먹이를 위해 산 아래 저수지와 매립장을 찾아들고 있었다. 너구리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너구리의 흔적이 발견된 것은 와룡산의 중턱. 은폐물 하나 없이 노출된 지역에 너구리 한 마리의 배설물이 쌓여 있다. 이건 무슨 똥이죠? 너구리 똥입니다. 이게 너구리는 항상 그 싸는 장소에 싸기 때문에 계속 쌓여 있습니다. 너구리 분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너구리 똥이 쌓여서 하나의 그 변소처럼 되어 있는 것을 너구리 분장이라 그럽니다. 발견된 너구리 분장, 가장 최근에 즉 쌓은 너구리의 화장실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 사용됐다.
너구리 분장은 매립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깨끗한 성격으로 잠자리에 배설하지 않고 집 가까이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하는 너구리. 놈의 잠자리인 굴도 근처에 있을 터였다. 그러나 발견된 것은 너구리의 죽음이었다. 덫을 놓고 덫으로 잡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벌써 다 부패하고 뼈만 남았네요. 골격만 남았는데. 경계심이 부족해 쉽게 덫에 걸리는 너구리. 발이 덫에 걸려 죽어간 흔적이다. 덫을 수거하지 않은 것으로 봐 밀렵이 아닌 퇴치용인 듯했다. 덫이 놓여진 앞 바위 밑 주인을 잃은 너구리 굴이 있었다. 인간에게 노출돼 위협받는 너구리의 잠자리. 너구리의 먹이 바친 쓰레기 매립장에도 위험은 숨어있다. 마녀 톤의 쓰레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메탄가스가 불길을 자극하고 있다. 연탄재로 인한 겨울불은 다반사지만 여름 화재는 드문 일. 쓰레기 속 숨은 불씨는 폭발력을 더해갔다. 화재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일상적으로 토사르고 있는 오염된 먹이의 문제다. 쓰레기 아래서 까치 한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어떻게 죽은 것 같습니까? 먹이 잘못 먹어서 죽은 것 같아요. 뭐 밖에 상처 같은 게 있습니까? 외상은 전혀 없는데요. 외상이 전혀 없는 상태고 먹이로 인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잡식성인 너구리와 먹이가 동일한 까치. 오염된 먹이 문제는 매립장을 텃밭으로 삼는 와룡산 동물들에게 공통된 위협이다.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 간과 근육만의 한정된 결과이긴 하지만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것은 성장 장애부터 치사량에 이를 수 있는 수치로 충격적이었다. 서식지와 먹이밭의 위협을 안고 사는 너구리. 적응력이 약한 고라니는 더욱 취약했다. 고라니의 배설물이 발견된 곳 또한 매립장을 경계할 수 있는 산 중턱. 초식성에 겁 많은 동물인 고라니는 일정한 잠자리를 만들지 않고 동구식물들이 숨어서 많아가지고 몇 그런 번씩 걸 눈을 쳐주고 붙이며 휴식을 잎이 취하고 있었다. 햇빛도 가리고 비 오면 이런 데 밑에서 쉬면서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들에서 비를 피하는 거죠. 안에 보면 발자국 길 나 있는 길이 많으니까 너구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 올 수 있고요. 고라니 저 위쪽에 보면 고라니 잠자리 같은 것들이 간혹 보이고요. 인근에서 도주하는 고라니의 모습이 발견됐다. 고라니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는 생존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고라니 한 마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영역은 25헥타르, 7만 5천여 평에 달한다. 고라니의 이동로는 심장부에 놓여진 18만 평의 매립장을 피해 위축된 형태로 나타났다. 초식성인 고라니의 먹이밭을 추적했다. 키 작은 풀들이 듬성듬성 나 있는 척박한 땅. 이 매립이 끝난 지역에 식물 군락이 형성돼 있다.
고라니의 먹이는 바로 매립된 쓰레기 사이에서 피어난 풀. 파괴된 자연의 상징인 귀화식물이다. 이곳에서는 고라니 먹이로 알려진 귀화식물들이 발견됐다. 지친개, 개망초 등의 귀화식물들은 땅이 척박하고 메마른 지역에서도 잘 자라며 오염물질인 질소를 좋아해 매립장 주변에서 많이 발견됐다. 지금 이 주변에 많이 있는 미국 가막살이나 달맞이 꽃이나 또는 이 서양 민들레와 같은 이런 식물들은 그 번식력이 대단히 왕성합니다. 자가 수정을 해서 번식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대단히 그 질소가 많은 땅, 여러 가지 그 유기물이 많은 땅에는 특히 이런 식물이 왕성하게 자랍니다. 조사 결과 와룡산의 무려 45%, 매립장의 100%가 귀화식물이었다. 전국의 논밭과 도랑에서 흔히 자라는 북아메리카산 쇠별꽃. 잎사귀가 갓과 유사한 유럽 나도냉이는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매립장에서만 관찰된다. 황폐한 지역에 가장 잘 적응하는 식물이다. 열매와 꽃이 함께 피고 줄기에 붙은 씨앗이 한 그루당 무려 10만여 개. 엄청난 번식 능력과 생존 능력을 보여준다. 이 뽑힌 이것이 보면은 뿌리가 아주 줄기가 연장선인데 측근이 없고 막바로 죽은 옆에 세근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은 토양 속에 있는 유기 물질이나 영양분들을 신속하게 흡수할 수 있는 그 형태로 발전돼 있고, 그다음에 식물체의 흡수 속도 이런 것이 아주 유리한 구조로 돼 있죠. 쓰레기풀에서는 악취가 풍겨나오고 있었다. 사실 이들이 오염물질을 먹고 크는 것은 독성을 흡수해 황폐한 토지, 황폐한 자연을 복원시키려는 자연의 법칙이다. 문제는 귀화식물의 오염물질이 고라니 등 먹이 사슬을 통해 전혀 상관없는 동물체, 인체에까지 전해진다는 데 있다. 매립장에서 채집한 식물을 분석해 보았다. 실험 결과 중금속이 다른 지역에 비해 3배에서 6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들 중금속은 생물 농축 현상을 통해 독성이 증가, 유전자 이상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알루미늄은 최근에 그 독성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 알려지고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이나 유럽 또는 미국의 그 산지 산림이나 호수 하천 같은 데서 산성비에 의해서 알루미늄이 많이 용출돼 가지고 산이 그 산림이 전부 파괴되고 또 하천이나 호수의 어류가 전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잘 알려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알루미늄이 흡수가 되면은 DNA라든지 효소계를 파괴해 가지고 치사를 일으키게 되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 생명체의 기형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언덕에서 혼자 떠도는 고라니 암컷이 목격됐다. 암컷의 배가 불러 있었다. 임신을 할 경우 암컷 고라니는 혼자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나지막한 습지에서 새끼를 낳는다. 수컷의 도움은 없다.
메마른 와룡산에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은 단 2곳뿐. 매립장 안에 매립이 끝난 습지, 즉 냇물 부근 2곳이다. 고라니의 이동로를 따라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흔적들이 계속됐다. 크기가 차이나는 배설물, 어미와 새끼가 함께 서식하고 있다는 흔적들이다.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완전히 섬과 같은 그런 형태로 외부의 다른 자연과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고립된 지역에 있어서 살고 있는 동물들이 결국 교배를 해서 수가 불어나는데 그 불어나는 수들의 그런 서로의 유전적인 관계가 아무래도 제한된 서식지 내에서 몇 마리 안 되는 개체가 상호 이렇게 교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건친 교배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번식의 계절인 늦은 봄, 열악한 생존 조건은 어린 생명들을 위협한다. 암컷 고라니들이 새끼를 낳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드는 매립장의 우거진 갈대숲에서는 새끼 고라니의 시체가 잇따라 발견된다. 이게 뭡니까? 고라니라니까 고라니 새끼. 고라니 새끼라고? 네.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새끼 고라니의 머리, 너구리의 소형으로 추측됐다. 너구리가 잡아먹은 거예요, 너구리가. 너구리가? 고라니 새끼라는 게 표가 나죠. 또 다른 새끼 고라니의 사체에는 실제로 너구리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먹이 사슬상 동일선상인 너구리와 고라니, 그들 사이에서 약육강식의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동물들이 좁은 환경 내에서 밀도가 높게 그러니까 많은 개체가 모여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그와 같이 위험한 상황을 갖다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죠. 따라서 그런 게 다른 국립공원이나 자연성이 뛰어난 지역에 비하면 너구리가 고라니와 만나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그러니까 고라니가 포식당하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적인 공간이자 생태섬인 매립장에서 벌어지는 동물들의 충돌 현상. 이는 매년 봄 와룡산을 벗어나려 노력하는 야생동물들의 이동로와 관계가 깊다. 와룡산 인근 도시지역에서 고라니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이 5, 6월. 고라니들은 번식을 위해 생존을 위해 와룡산을 넘는 모험을 감수한다. 새로운 땅과 먹이를 찾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도시의 아파트 단지가 가로막혀 있다. 너구리의 번식기는 3월. 놈들은 초봄 쓰레기장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먹이를 찾아 와룡산을 넘고 있다. 그리고 도로에 막혀 매립장의 동물 중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다. 1년에 희생되는 고라니와 너구리의 숫자만도 3, 40마리. 그들에게 생태섬인 와룡산은 적응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단절된 땅, 유형의 땅이다. 매립장 안쪽
이곳 수로에서 그들은 희생되고 있다. 폭과 깊이가 2m에 달하는 수로가 와룡산 야생동물들의 먹이밭과 잠자리를 끊어놓았다. 이 시멘트 이 공사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질 않은 상태에서 짐승이 왔다 갔다 이동한 거거든요. 그리고 와룡산 밖에서는 뛰쳐나간 또 다른 야생동물들이 희생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길을 잃고 기아 상태에 빠져있던 새끼 고라니가 와룡산에서 구출됐다. 어리기 때문에 모든 생명 태어난 지 한 달. 고라니는 불과 일주일을 더 살다 죽고 말았다. 뭐 이렇게 찔겨 아니 지금 봄철 같으면은 그 너구리라든지 고라니가 꽤 많이 돌아오는 형편입니다. 그 너구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번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주택가로 상당히 많이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편입니다. 교통사고 났다 하면 사실 많이 중상을 입어가 많이 옵니다. 먹이를 찾다 사냥개에게 물린 어미 고라니. 차에 치여 척수와 골반이 손상 마비됐던 너구리. 모두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생태섬에 갇힌 고라니. 고라니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들은 화려한 도시의 이면, 버려진 땅에서 사지가 잘린 생태섬에서 떠도는 생명들이다. 인간이 만든 도시의 섬, 갇혀있는 이들에게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길이 필요하다.